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의미단위 본문활동 세 번째 영상을 촬영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참조하셔서 의미단위 본문활동 수업 시간에 하시면 그 해당 활동이 물론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이 되고 학생들의 영어 흥미도도 고취가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텐데 이 활동이 과정중심 평가와 지필형 평가에 어떻게 확장해서 쓰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저희가 교사로서 해당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업 시간에 활용도 할 수 있고 교수 평기 일체화에도 일치하는 그런 활동이라서 이번 시간에는 관련된 내용들을 영어 영역별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유형에 적합하게 몇 가지 예시 사례들을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시 사례 중에 어떤 것들은 제가 실제로 활용을 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조금 더 제가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어 영역별로 어떻게 하면 본문 활동이 과정중심 평가와 선언 수령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지를 보기에 앞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영어과 교과 역량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단위 기반의 활동들이 단순히 학생들의 영어의 호기심을 향상을 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 교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에도 이어져야지 유의미한 활동이 되겠죠. 지속적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영어과 교과 역량을 살펴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미단위 기반 즉 나중에 이어서 설명하겠지만 의사소통 기반의 이 활동이 유의미하겠구나를 조금 인식을 하시면 이 해당 활동을 선생님들께서도 좀 더 확장해서 더 응용해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먼저 영어과 교과 역량은 저희는 그 언어를 가르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역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해서 말하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을 보시면 표현 영역이 말하기 쓰기와 이해 영역인 듣기 읽기 영역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그 본문 활동을 단순히 쓰기나 모둠 활동으로 아이들이 어떤 체험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쓰기도 하고 말하고 그리고 문법이나 문장 구조까지 파악을 하는 그 활동들을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은 영어로 표현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의미단위 본문 활동에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아이들이 본인들이 알고 있는 문장 구조 분석 능력을 예를 들어서 끊어읽기에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에 비유적으로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공동체 역량은 아시다시피 모둠 활동을 하니까 아이들이 그 의사소통 역량과 더불어 공동체 역량이 향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기 관리 역량은 자기 해당 그 학습 동기의 흥미와 관심도, 자기 평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포함이 되거든요. 실제로 스스로 이제 수업을 참여를 함으로써 자기 영어 위치도 모둠 활동을 통해서도 파악이 되고 개별 프린트 작성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지식정보, 공동체, 자기관리 역량을 제가 오늘 굳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과정중심평가 및 서론 수령을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의사소통 역량 기반의 본문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영역별 하시는지를 보여드리고 지금 하는 활동이 모두 다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유의미하게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드리고자 원론적이지만 한번 이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역별로 어떻게 과정중심 평가로 이제 확장해서 문제를 만들고 평가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쓰기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쓰기 유형을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쓰기 유형 첫 번째 문장 구조 파악하기 문제입니다. 본문 활동과 매우 유사한 활동이죠. 그래서 저 역시 문제와 매우 유사한 서술형 문항을 지필평가 때 몇 번이고 이제 활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틀은 바뀌지 않고 요 틀대로 제가 문제를 낸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자, 버전 1, 2, 3로 나뉘어져 있는데
크게 차이점은 없는데 영어 덩어리를 더 많이 제시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정도 차이가 있고 영작을 추가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미 단위로 배열된 표이다. 그 다음 보기를 제시를 하고요. 버전 1은 우리말을 다 제시하고 제일 중요한 그 문법 포인트를 이제 찾아서 적으라는 so that could, so that can의 그 개념을 파악하는 문제였고요. 저는 버전 2 형태로 많이 문제를 내었습니다. 난이도 중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문제 1, 2를 이 해당하는 배열표를 보고 쓰는 내용입니다. 우리말 해석에 맞는 덩어리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적으시오. 네. 그 다음에 2번은 1번 문장 우리말대로 해석하시오를 적었습니다. 의미단위 끊어읽기에 단점은 우리말 어순대로 배열이 되어 있지 않은 거겠죠. 실제 우리가 영어를 쓰고 언어를 배우는 목적은 그 말을 그 나라 말의 그 순서대로 문법에 맞게 올바르게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말 어순에 맞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 2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버전 3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문장 구조별로 품사와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용어를 아는지를 한번 적어 봤는데요. 보겠습니다. 우리말 해석에 맞는 덩어리 표현을 보기 위해서 골라 적으시오. 네, 요거는 이제 버전 1이랑 버전 2와 동일하죠. 버전 2와 그 다음에 문제 이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 영작하는 거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영작을 무작정 해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너무 그 난이도가 높으니까 이 조건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수업 시간에 몇 번 연습을 하고 이 문제를 제시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제에서의 1번과 2번과 6번은 반드시 다른 표현을 쓰기. 그녀는 주어를 바꾸고 2번 들었다 동사를 바꾸고 6번 부사어 좀 더 편안하게를 반드시 바꿔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문제에서 4번은 반드시 같은 표현을 쓰라고 했습니다. 접속사 so that can이 제일 중요하니까 요 접속사는 이제 문법 학습을 한 뒤에 읽기 학습을 한 뒤에 이런 영작 활동을 하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시제는 과거 시제라고 제시를 했고요. 논리적인 문장으로 말이 되게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답안으로 제가 한번 적어놨죠. 답안 1은 어순대로 우리가 배열을 하면 She took my bag so that I could walk more comfortably. 답안 2번은 이 조건에 맞게 영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My father drove me to school so that I could go to school easily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제 화면으로 인해서 네 대화체가 안 보이는데 네 more easily라고 적혀 있네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번 그 문제마다 제가 문항의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넣어 봤습니다. 실제 선생님들 시험 문제를 작성을 이제 하시고 이런 기준도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한번 넣어 봤습니다. 항상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이 문장을 의미 단위로 끊어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가 들어가 있고 쓰기는 이제 영작의 개념입니다. 적절한 어휘와 정확한 언어 형식을 활용해서 이제 영작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는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해서 그대로 쓸 수 있다겠죠. 하는 이제 배열하기를 그대로 했다는 활동이라면 상은 배열한 활동을 응용해서 본인만의 이제 단어를 그 조건에 맞게 넣어서 영작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네, 관련 학습 활동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쓰기 유형 예시 두 번째 품사별 단어 파악인데요. 버전 1을 제가 준비해봤는데 품사에 대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명사가 무엇이고 형용사가 무엇이고 동사가 무엇이고 기본적인 용어와 그 용법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문법의 구체적인 어떤 전문적인 문법 용어를 최대한 배제해서 수업을 하는 편인데 제 수업만 학생들이 평생 들을 것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품사 명칭은 파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의도에서 이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굳이 보기에 동사류, 명사류, 의문사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이 이 해당하는 그 만화가는이 명사구나 하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만들어 왔다 5번 만들어 왔다는 이거는 동사가 현재 완료 for 100 of years가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로 응용해서 적어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조금 더 문제를 깊이 있게도 변환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문제를 난이도가 매우 하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면 빈칸을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찾아서 적으시오라는 하 정도의 수준을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중상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기를 활용해서 단어를 변환을 해라고 할 수 있겠죠. 3인칭 단수 복수라든지 동사 형태는 현재 완료라든지 그렇게 변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련 문제 성취 기준과 관련 학습을 보면 역시 끊어읽기가 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활동 문장 구조 및 품사 이해도를 확인하는 문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쓰기 유형 세 번째 의미 단위 및 단어 배열하기인데요. 쓰기 유형 첫 번째와 매우 유사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재미나게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게임의 요소의 느낌으로 한번 문항을 의미 조각을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뿌려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난이도 하부터 볼게요. 의미 조각을 해석에 맞게 빈칸에 적으시오. 이 의미 조각 숫자가 4개밖에 없죠. 네, 숫자가 적으면 배열하기가 더 쉽겠죠. 그 다음 버전 2는 의미 단위 조각을 잘게 잘라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버전 1에서 that there were rats를 조금 더 잘라서 rats도 자르고 그 다음에 심지어 that도 자르고 해서 매우 잘게 잘라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 버전 3은 우리말 해석 자체를 한번 없애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 의미 단위 구조와 그리고 어순에 맞게 배열을 할 수 있는지를 넣어봤고요. 이 문제는 물론 본문을 달달달 외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문장을 의미에 맞게 배열하는 연습을 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 상은 의미 단위 조각을 한 2개를 일부러 뺐어요. 빼서 빠진 의미 조각 2개를 이제 해석을 보고 채워 넣고, 그리고 빠진 의미 조각을 넣어서 우리말에 맞게 의미 조각을 올바르게 배열하라는 문제를 한번 넣어 봤었습니다. 예, 한번 읽어 볼게요. Antonia was greatly surprised that there were rats in the palace. 네. 또는 이 문제에는 단어들 2개가 비어 있는데 허수로 여러 개 그 단어들을 3, 4개를 더 넣은 다음에 불필요한 단어들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드는 방식도 있겠죠. 이제 성취 기준과 관련 학습을 보면 의미 단위로 끊어읽으면서 파악을 할 수 있다 이고, 의미 조각 배열 복습, 본문 활동은 문법 포인트나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문장을 의미 조각을 활용해서 문제를 낼 수 있다 정도로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 쓰기 유형 예시 4번째입니다. 문법적 지식 적용하기인데 지금 만든 문항은 모두 다 ABC는 동격과 관련된 문항이에요. 본문에서 아이들이 다 수업을 듣게 되면 저희 교과서의 특징이 본문에 강조하고자 하는 단원별로 강조하고자 하는 문법 포인트들이 여러 번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문법 포인트만 따로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 문장을. 여기서 A, B, C 모두 다 빈칸에는 동격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해당하는 문제가 문제 1번입니다. A에서 C 문장의 비워진 의미 조각을 보기 중에서 찾아 빈칸에 적으시오.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This summer, my dad and I visited 울릉도. 올여름에 우리 아빠와 나는 울릉도를 방문했는데 울릉도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 6개의 의미 단위 조각 중에 고르는 겁니다. 즉 이 문제는 문법적으로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를 파악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의미적으로 울릉도를 나타내는 동격에 해당하는 표현 The 8th largest island in Korea, 한국에서 10번째로 큰 섬. 이 내용이 의미적으로 이해가 되는 친구들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 다음 B로 넘어갈게요. While we were taking a walk, we saw blank. 투막집. 이 투막집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A traditional 울릉도 house가 되겠죠. 그 다음에 C. After 3 hours, we arrived at 도동 harbor. 도동 하버는 The main harbor of 울릉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은 위 3개 문장은 동격 문장 구조가 특징이다. 그 다음에 영작하는 것도 한번 넣어봤어요. 조건에 맞게 영작을 하세요. 동격 표현을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 문장으로 쓰세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지역 명칭 3가지는 반드시 바꾸어서 영작하시오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실제로 시험 문제에 과정중심 평가로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이 문항 자체를 실제 시험에서 봤을 때 낯설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면 안 되겠죠. 문항 유형이 낯설지 않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평소에
뭐 예를 들어 이 문항을 꼭 내고 싶다 하면 본문 활동을 끝내고 동일한 문장 포인트, 문법 포인트만 이렇게 뽑아서 이러한 유사한 활동을 한 뒤에 시험 문제로 내게 되면 과정중심 평가로서 의미가 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쓰기 유형 5번째 패턴 드릴로 영작하기인데요. 영작하는 어떤 문항들이 앞에서도 몇 번 나왔었는데 이런 형태로도 한번 내어봤습니다. 버전 1, 다음은 의미 단위로 배열된 표이다인데 현재 진행형이 포함된 주격 관계대명사를 학습 후에 이런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어질 조건에 맞게 영작을 하세요. 주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것, 주격 관계대명사 절의 동사는 현재 진행형을 사용할 것, 다음 문장 구조는 예시 1과 2를 참조해서 동일한 문장 구조로 영작할 것. 이런 문제를 낼 때 예시로 한두 문장을 제시를 해야지 학생들이 역시나 문제 자체에서 오는 낯설므로 이 문항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어려워하는 그런 그 오류는 최소화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그는 따라갑니다. He follows some sounds and finds. 그리고는 무엇을 발견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주격관계대명사 절 뒤에서 쭉 선행사를 꾸며주는 구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A person who is singing a song on the street. 또는 A baby who is throwing a toy at home. 이런 식으로 구조 안에 구조에 어떤 문법적 용어를 적어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목적어 뒤에는 부사어가 나오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용어와 그 다음에 영작을 통해서 아이들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버전 2는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기존에 있던 대전광역시 교육청 자료를 한번 뽑아왔는데 여기 패턴 둘과 유사해서 한번 이 페이지 안에 넣어봤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학습한 다음에 어울리는 말끼리 연결해서 아래와 같이 쓰시오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정보가 제공되진 않죠. 예를 들어 1번 Spring is the season. 여기에서 동사 is가 빠져있고 그 다음에 which와 that이 빠져있고 I like most.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힌트는 있지만 본인이 결국에는 동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영작 문제이기도 하겠죠. 네, 역시 성취 기준에 보면 읽기가 의미 단위가 베이스가 되어 있고 쓰기 성취 기준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관한 주변의 대상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문장을 다양하고 적절한 어휘와 정확한 언어 형식을 활용해서 자세히 쓸 수 있다라고 넣어봤습니다. 네, 쓰기 유형 6번째 네 문장 만들기인데요. 영작과 관련해서 이런 활동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넣어봤는데 쉽지는 않겠으나 이런 형태로 과정 중심 쓰기 평가 시에 한번 예시로 같이 한번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넣어봤습니다. 손이 너무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나 본문 내용들이 짧은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버전 1, 2, 3로 만들어 봤는데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다 학습을 하고 나서 해당하는 문장 구조에 이제 품사, 문장 구조 명칭을 이렇게 일일이 한번 구조에 적어줬고요.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장. 그 다음에 한글을 다 제시를 했어요. 이것은 나의 보고서이다. 3일간의 여행에 대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영어로 그 영어 표현 덩어리 배열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다음에 영작을 하는데요. 이 영작은 문장 구조를 참조해서 여행이라는 주제로 영작을 하겠습니다. 이 본문 주제가 울릉도에 3일간 간 여행 주제라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봤거든요. 4번 볼까요?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 우리는 배를 탔다. 이제 배열한 문장은 To visit 울릉도, we took a ship. 네, 영작한 문장은 To visit Seoul, we took a train. 포항에서 아침에 From 포항 in the morning. From 울산 early in the morning. 자, 이렇게 표에 조각조각 영작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어떤 아웃라인을 만들어야겠죠. 내가 어디로 여행을 할 거고 며칠간 갈 거고 거기서 무엇을 할 건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하기 전에 나름의 개요를 짠 다음에 활동을 해야지 내용 흐름이 통일성이 있고 그 흐름이 자연스럽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자세한 자료는 구글 그 프레젠테이션으로도 다 공유를 하니까 그때 한번 찬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버전 2는 차이점은 그 문장 구조 있죠. 구조 자체를 한번 빼봤어요. 오히려 이게 더 간단할 수 있는 게 구조 자체를 다 선생님들께서 만드는 것들이 이렇게 조금 쉽지가 않고 시간적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빼고 한번 이렇게 영작을 넣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 상은 아예 우리말도 빼버렸어요. 어차피 아이들이 이 활동은 본문학습을 하고 난 뒤에 복습활동 또는 쓰기 활동을 하기 위한 가정중심 평가로서의 하나니까 본문 활동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해봤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버전 3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어떤 영어가 좀 위압감이 있겠죠. 우리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고려를 해서 적절하게 선생님들이 버전 1, 2, 3를 재구성하셔서 아니면 여기서 선택을 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하는 활동의 성취 기준 한번 볼게요. 쓰기인데 개인 생활의 경험이나 계획에 대해 문장을 쓸 수 있다. 자, 상은 문장을 다양하고 적절한 어휘와 정확한 언어 형식, 즉 문장 구조에 기반한 형태겠죠. 주어진 상황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쓰기 유형 7번째 의미단위 러닝 로그인데 제가 예전에 매 차시마다 아이들 보고 러닝 로그를 쓰게 했는데요. 과연 의미 단위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손쉽게 러닝 로그를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빈 백지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빈 백지를 주면 의미 단위 표를 직접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작성한 경우도 있었는데,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여섯 칸을 이렇게 영어 칸을 만들고 오른쪽에도 한글 영어 칸을 만들고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게 하는 그런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면 답안 예시를 보면 실제 수업 때 배운 표현들 중에 나는 이 해당하는 의미 덩어리가 조금 어려웠어, 또는 이 해당하는 의미 덩어리가 나는 새로운 단어를 배우기에 좋았어 라고 해서 대여섯 개를 한번 이렇게 아이들이 선정을 한 뒤에 그것을 영어 의미 그 덩어리에 해당하는 한글 뜻을 이제 화살표로 연결하게 활동을 했는데, 이거 아이들이 자기들 수준에 맞게 자기한테 중요한 것들을 선별하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흐름이 연결될 필요는 없겠죠. 이 활동의 성취 기준 및 관련 학습을 보면 의미 단위로 문장을 끈을게 파악할 수 있다 이고, 그 다음에 쓰기 유형 7번째, 8번째가 남았는데 직접적으로 의미 단위와 연결이 되진 않는데 제가 한번 써봤다는 것들을 예시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매번 이제 의미 단위 활동만 프린트에만 이렇게 실게 되면 아이들도 나름 그 패턴화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자칫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창의적인 활동을 한번 넣어봤는데, 내용 요약하기 위한 주제 그림기인데요. 실제로 교육공학과 혁명 자료 그 다음 블로그에서 제가 자료를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본문 내용을 학습을 하고 대여섯 개의 중심 낱말을 귀퉁이에 적어봅니다. 요런데 핵심어 쓰기, 이거 모둠 활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간 사각형에는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그림 한 컷을 그립니다. 5개에서 8개 핵심어를 사용해서 내용을 요약하기를 밑에 적어봅니다. 라는 활동을 좀 해봤습니다. 혼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이 활동을 의미 단위와 연결해서 들고 왔냐면, 아이들이 핵심어를 몇 개씩을 들고 와서 그 다음에 그거를 기반해서 영작을 하니까 그 키워드를 잘 배열하는 것 자체가 의미 단위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거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성취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유형으로 넘어왔습니다. 쓰기 유형이 제일 이제 길었고, 읽기와 말하기, 듣기는 뭐 3개, 2개 뭐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읽기 유형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읽기 유형 첫 번째, 모둠 또는 개인 문장 배열하기인데, 제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영상에서 이미 언급을 했던 활동이고, 실제로도 어떤 특별한 활동을 위해서 이런 활동 몇 번 해봤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권유해 드려봅니다. 활동 방법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모둠 또는 개인인데, 의미 단위로 배열된 표가 한 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문장별로 제가 잘라 놓았습니다. 사진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글 뜻 아래에 이제 아이들이 의미 단위 조각을 이제 배열을 하겠죠.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가만히 보면 그 표마다 몇 번 문장, 몇 번 문장이라고 해서 제가 비워 놓았죠. 거기에 아이들이 배열을 다 최종적으로 문장별로 배열을 하는 것까지가 이 활동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접목이 되어 있죠. 성취 기준, 의미 단위를 끈을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기본이고, 네, 주제에 대해서 사건의 순서, 전후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까지. 자, 이 활동을 하고 제가 늘 하듯이 개인 활동으로 순서된 배열된 조각을 보면서 개인 활동지에 옮겨 쓰는 활동까지 해야지 본인의 그 자기주도 학습과 실제 그 학생의 개인별 그 배움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제 기본은 의미 단위 배열인데 조금 더 응용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문장 배열하기와 같은 방법인데 아이들이 단어 의미족을 다 배열한 다음에 문장 번호를 적게 되죠. 그 앞에 봤던 활동이랑 동일한데 여기서 추가가 된 게 뭐냐면 세 번째 스토리보드 만들기예요. 배열한 것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이제 문장을 표현하는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게 했습니다. 그려서 이제 조별을 나와서 발표도 하고 그런 활동까지 할 수가 있는데 요 활동 같은 경우는 제가 의미 단위와 별개로 본문 학습이 끝나고 나서 스토리보드 형태로 아이들한테 이 내용을 한번 요약해봐라를 많이 시키는 편이거든요. 또는 수행평가로도 해봤었는데 의미 단위를 한번 융합해서 이렇게 엮어서 활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보여드립니다. 주제의 글을 읽고 줄거리 주제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읽기 유형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문장 끊어읽기 표시입니다. 이 활동지는 T셀파 단원별로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의미 단위 배열을 하기 전에 또는 후에 마무리 작업으로 같이 따라 읽으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하지만 그래도 실제 최종적인 목적은 아이들이 전체 문장을 보고 의미 단위를 파악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니까 이 활동도 유의미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하기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하기 유형과 그리고 듣기 유형이 어떻게 의미 단위에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미 단위로 본문 활동을 배우는 이유는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죠. 의사소통 역량의 향상이라고 하면 결국 말하기도 잘하고 듣기도 잘 해야겠죠. 읽는 것만 의미 단위 끈을 읽는다고 이게 과연 의사소통 역량이 향상되었느냐라고 할 수는 없죠. 반쪽만 향상이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이 활동은 짝과의 활동인데요. 2인 1조가 되어서 과제 1, 2를 활동을 해보는 건데 과제 1, 자, 한 명이 끊어읽기를 해서 불러주면 나머지 한 명은 그것을 들으면서 끊어읽기 단위에 맞추어서 이제 딕테이션이겠죠. 네, 딕테이션을 하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자, 딕테이션을 하는 활동은 말하기나 듣기와 같이 연계가 되거든요. 이 활동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딕테이션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역시 이제 끊을기가 아이들이 잘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 여기서 한번 쉬어 읽고 또 여기서 의미가 끊기구나를 파악을 할 수 있겠지요. 네. 그 다음 듣기도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듣기도 이제 들어보면서 빈칸을 채우기를 하는 활동인데 이 활동 같은 경우는 본문을 한번 넣어봤는데 본문 의미 단위 배열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 내가 꼭 이 문장 같은 경우 아이들이 듣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또는 문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라는 경우는 처음에 배열을 하기 전에 먼저 듣기로 아이들 보고 제가 소리내서 3번을 듣게 하고 표를 채우게 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여기까지 제가 의미 단위 기반으로 과정중심 평가로 언어 영역별로 어떻게 하면 평가와 연계를 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만들면 한정 없겠죠. 또 이렇게 두서 없이 말하는 것들도 많은데 그 핵심이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